네, 안녕하십니까. 정인태 신지식인 TV입니다. 저는 국립한국복지대학교 특임교수를 역임한 정인태입니다. 네, 노인을 때리고 성폭행하는 20대들 외 MBPA 심리치료대학원 시간입니다. 네, MBPA는 마인드 브레인 피지컬 액티비티에서 정신 내신 체화 활동을 의미하고요. 정신과 뇌와 신체의 관계성을 연구하여서 심리치료에 적용하는 유튜브 대학원입니다. 네, 여러분들이 정말 이거 꼭 알아야 할 그러한 지식들을 제가 알려드려서 여러분들의 가정을 지키고 여러분들을 지켰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에서 이 강의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이 오늘 일어난 사건인데요. 경적 울렸다고 스포츠카로 버스 맞고 기사 폭행한 20대 검찰 송치. 네, 자, 여기 보면은 이렇게 차를 막아 버립니다. 이렇게 차를 막아 버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이렇게 폭행을 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들의 특징은 뭐냐면 버스 기사를 폭행을 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제 나도 맞았다 그러면서 진단서를 내 가지고 이 버스 기사 60대 이분도 검찰에 송치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예를 들어서 오늘 일어난 사건도 보면 교복을 입고 어른이 교복 입고 담배 피우면 됐냐? 그때 한 10명이서 나랑 우리랑 한번 맞짱 뜰래? 쫄았냐? 뭐 이러면서 뭐 시비를 거는 거예요. 그래갖고 어른들이 화가 나서 때리게 만들어가지고 돈을 뜯어낸다든지 또는 감옥에 보낸다든지 이런 짓을 하는 겁니다. 이게 가정에서도 일어나요. 가정에서도 부모를 대상으로 그렇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강의를 진짜 잘 들어야 돼요. 나중에 부모님들이 날벼락을 맞을 수가 있어요. 자식이 그런 식으로 하니까, 예? 자식이 그런 식으로 하니까 날벼락을 맞아가지고 부모가 자살 기도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분은 아들이 자기를 때리려고 그랬대요. 그래서 아들이 나쁜 짓을 하길래 나쁜 짓 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제 그 야단을 쳤대요. 그래서 그 아들놈이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자기 동료를 그 여학생을 성폭행을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야단을 쳤더니 아버지 멱살을 잡고 아버지를 아골창을 날리려고 그러고 이래가지고 제가 관계 끊으라 그랬어요. 예, 그거 안 된다. 그쯤 되면은 떨어져 사는 게 좋다. 안 보고 사는 게 좋다. 예, 그게 낫다. 예, 그리고 마음이 아프겠지만 마음을 비워라. 그게 낫다. 마음을 비우고 어차피 인생은 혼자 사는 거다. 누가 대신 살아줄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리고 슬프지만 그 현실을 어떻게 하겠는가. 그리고 그 아들이 보면은 게임 중독에 많이 빠졌어요. 게임 중독에. 밤새도록 게임만 하는 거예요. 밤새도록. 그러니까 저녁부터 밤까지 계속 저녁부터 아침까지 계속 게임만 하고 낮에는 잠만 자는 겁니다. 잠만 자고. 그리고 부모가 뭐라 그러면 부모를 때리려고 그러고 부모한테 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이제 당합니다. 보세요. 지금 뭐 50대, 60대 부모님들 자식들한테 그렇게 당하고 나서 나중에 정말 정 교수 그때 그 사람 얘기 들을 걸 이렇게 하지 마세요. 정말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은 자기 절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두뇌 활동을 깊이 못 하는 거예요. 깊이. 그냥 순간적으로만 하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열받으면 때리고 열받으면 욕하고 예? 그리고 그런 자극만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색을 해야 되는데 사색을 못 하는 거예요. 깊이가 없는 거예요. 깊이가. 그게 왜 그러냐? 유아기 때부터 입시 위주의 교육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게임하고 입시 위주로 막 영어 교육 시키고 영어 태교하고 학벌주의에 빠지고 황금 만능주의에 빠지고 출세 제일주의에 빠지고 외모 지상주의에 빠져가지고 다 망가뜨려 놓은 겁니다. 그리고 내 자식만 소중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내 자식만 소중하고 그냥 하나밖에 안 나니까 내 자식 끌어안고 그냥 다 망친 거예요. 그러다가 다 망친 겁니다. 자식들 다 망친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정신 차려야 됩니다. 이게 모든 게 인과응보예요. 인과응보입니다. 네, 우리가 뭐 자식들 뭐 한 명 낳고 두 명 낳고 소중하죠. 하지만 야단 쳐야죠. 옛날에는 지금은 회초리 못 들잖아요. 예전에는 제가 강의할 때 그랬어요. 회초리를 들어야 된다 그랬어요. 회초리를. 근데 그
그 회초리를 때리는 아버지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를 모르는 거예요. 회초리를 그게 막 때리는 게 아니라 절제를 해갖고 회초리를 때릴 때 가슴이 찢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자식이 잘 때 약을 발라주면서 우는 거예요. 부모는. 예? 제가 그런 강의를 했어요. 그때 회초리 유치원을 만들어라 그랬어요. 회초리 유치원을. 회초리 유치원을 만들어라. 유치원에 회초리를 걸어놓고 사랑의 매라고 해서 때리면서 진짜 그 가슴이 아픈 거를 느껴봐라. 예? 진짜 제가 그렇게 강의했다니까요. 예, 왜냐하면은 진짜 잘못한 건 잘못한 거다. 지금은 아동학대로 제가 이렇게 강의하면 아동학대범으로 저를 몰 겁니다. 근데 과거에 우리 소년들은 그 철학이 있었던 거예요. 회초리에 철학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회초리를 때리면서 그 절제한 거, 절제. 이렇게 절제로 탁 어머니가 자식을 세워놓고 회초리 들어 그래갖고 탁 때리면서 가슴이 찢어지는 거야. 탁 때리면서. 그리고 그 자식 잘 때 거기다 약을 발라주면서 우는 거예요. 펑펑 우는 거예요. 자식이 잘 되라고. 예? 아이고, 정말 정신 차려야 됩니다. 이게 다 모든 게 인과응보예요. 인과응보. 뿌린 대로 걷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다 망쳐놓은 거예요. 학벌주의, 학벌주의, 또 황금 만능주의, 물질주의, 물질 우선주의, 출세주의, 그냥 외모 지상주의에 빠져가지고 세상이 그냥 다 망가뜨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들도 이제 통제가 안 돼요. 게임하지 마. 칼로 막 찔러 죽이고, 누나 찔러 죽이고, 그냥 부모도 막 찔러 죽이고, 게임하지 말라 그랬더니 그냥 부인도 찔러 죽이고, 남편도 찔러 죽이고, 이게 왜 그런 거예요? 절제가 안 되는 거예요. 두뇌가. 인간의 두뇌는 어떻게 발달되게끔 만들어졌냐면 사람과의 진실한 상호작용을 통해서 발달되게끔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유아기 때 충분히 상호작용을 하면서 놀아야 되는 거예요. 사람하고. 그 사람하고 상호작용을 하면서 놀면서 그 속에서 인성 발달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인간의 발달인 거예요. 사람을 원숭이가 키우면 원숭이처럼 돼버린다니까요. 예? 그러니까 사람이 직접 상호작용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직접 상호작용. 근데 인터넷 게임, 스마트폰을 주는 거예요. 스마트폰 하니까 아이가 어떻게 돼요? 인성을 못 갖는 거예요. 인성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사람이 직접 상호작용을 해야 되는데 엄마는 일에 막 지쳐 있는 거예요. 지쳐 있으니까 힘드니까 그냥 그래 스마트폰 봐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내가 맨날 얘기하잖아요. 육아 지원을 해야 된다. 저출산 고령화로 나라 망한다. 이 정치인들이 아이고 진짜 이 정치인들이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이 나라를 다 망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국회의원들이 국민을 나라를 후손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다 망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제가 가슴이 아파요. 이런 생각을 해보면은 나중에 이제 보세요. 부모가 자식한테 매 맞고, 예? 자식이 부모한테 막 소리 지르고, 자식이 부모한테 진짜 예의를 갖추지 않고, 자식이 부모한테 인사도 안 하고, 자식이 부모 멱살 잡고 이렇게 됩니다. 예? 많이 일어나요. 제 주변에서 제가 많이 봤다니까요. 자식이 아버지 막 목 조르고, 예? 정말 진짜 이게 가슴 아픈 일입니다. 이러면서 이놈들이 다 이게 인터넷을 통해 나쁜 건 다 이제 배워가지고, 예? 나도 맞았다 그러면서 반성을 안 하는 거예요. 특성은 반성을 안 하는 겁니다. 네. 또 보세요. 이게 70대 노인 마구잡이 폭행한 20대 살인미수 혐의 송치. 왜 그랬냐 그랬더니 째려봤대. 째려봤다고 때렸대요. 예, 근데 알고 보니까 거짓말이야. 노인 폭행한 20대 먼저 뚫어지게 쳐다봤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의 특성이 뭐냐면 계속 거짓말하는 거예요. 거짓말. 저도 많이 당했다니까요. 예? 자기 뭐 진짜 계속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계속 거짓말로 덮는 거야. 계속 덮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화가 나는 거예요. 제가 거짓말하지 말아라. 진실만 얘기해라. 그러니까 얘네들의 특성이에요. 그리고 열받게 만들어가지고 때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 제가 안 당하죠 거기에. 그래서 내가 젊은 놈이 저를 화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화나게 만들려고 하는 거를 제가 CCTV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밖에 나가가지고
코를 후벼가지고 코피가 막 나니까 온몸에 피를 묻혀가지고 막 제가 때린 것처럼 그런 식의 문제를 만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특성들이 참 교묘한 거야. 그러니까 사람처럼 발달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아기 때 옛날에 배고파도 부모가 계속 상호작용하고 같이 뛰어놀고 이런 문화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엔 태어나자마자 맞벌이 해야 되고 막 아이를 제대로 양육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이집에 보내놨는데 어린이집에서 폭행 당하고 뭐 아동학대 당하고 아동 성추행 사건 터지고 막 서로가 서로를 믿지 못하는 세상이 돼버린 거예요. 네, 그래서 유아교육, 가정교육, 예비 부모 교육을 하지 않으면은 나라 망한다. 제가 계속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23년 전부터 끊임없이 이거 외치고 제가 교육 공무원 사표 내고 나는 진짜 이 사회에 나가가지고 이 사회 계몽운동을 해야겠다. 제가 그 생각을 하면서 뛰어다녔어요. 그랬더니 세상이 돈과 권력이 세상을 움직이고 정의가 세상을 움직이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은 그냥 매장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제가 그걸 보면서 참 안타까웠습니다. 진짜 안타까웠어요. 이게 이거 보세요. 어깨 부딪혔다고 만취 20대 남 무차별 노인 폭행. 아니 어깨 부딪혔으면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면 되지. 왜 때려 노인을? 자기 아버지도 없고 할아버지도 없나? 예? 노인 성폭행 살해 20대 구속. 노인 성폭행을 하고 또 살해까지 했어 20대가. 예? 또 70대 노인 10대 소녀 성폭행 시도한 20대 대학원생 구속. 70대 노인하고 얘네들이 왜 이렇게 하냐면은 자극을 받고 싶은 거예요. 자극. 10대 뭔가 좀 특이한 거잖아요. 미성년자를 성폭행할 때 느낌이 어떨까? 그리고 70대 성폭행하면 느낌이 어떨까? 그러니까 이 뇌에 뭔가 새로운 자극을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음을 한다든지. 예? 그러니까 제가 20대 이런 애들 많이 만났어요. 제가 베트남에 있을 때 한국 애들이 와가지고 계속 하는 짓들이 막 혼음하는 얘기, 막 뭐 성폭행하는 얘기, 노래방 가서 노래방에 있는 여자들 성폭행하는 얘기,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참 이상하다. 그리고 뭐 서울대학교를 나왔다는 거예요. 또 변호사래 자기가 뭐 세무사, 뭐 변호사, 서울대, 뭐 경찰대학 나왔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폭행을 뭐 한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참 그 이상하다. 왜 개념이 없나? 왜 그러지? 생각들이 왜 그러지? 내가 이상한 건가? 막 별의별 생각들을 다 했어요, 제가. 네. 그리고 여기도 보세요. 술 취한 10대 집단 성폭행, 20대 3명. 아이고, 20대 3명이 10대 집단을 성폭행한 거예요. 뭐 가슴이 아픕니다. 육군 장교가 2명이 20대 여성 집단 성폭행 또 했어요. 네. 그리고 가출 여학생 집단 성폭행 10대 20대 남성들 구속. 피해자 중 초등학생도 있어요. 그 제가 말했잖아요. 이 성장기에 자녀 스마트폰 중독, ADHD, 팝콘 브레인 유발 위험. 그러니까 팝콘 브레인 뭐냐면 그냥 반짝반짝 펑펑펑펑펑 튀기는 그러한 자극에만 반응을 하는 거예요. 사색하지 못하는 거예요. 뇌가 깊숙이 발달돼야 되는데 뇌가 깊숙이 발달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유아교육 강의를 하는 겁니다. 유아교육 강의를. 네, 유아교육이 우리나라를 구합니다. 그래서 ADHD, 주의력 결함 과잉 행동장애예요. 그러니까 주의력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과잉 행동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이론도 제가 이거 많이 비판했어요. 이론을 제대로 만들지 못하는, 미국에서 그냥 들여와가지고 교수들이 그냥 앵무새가 돼가지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그럼 제가 이걸 막 비판을 한 거예요. 나는 신지식인으로서 이거 이론이 잘못됐다. 그러면은 저한테 이제 사이비 학자다 이렇게 몰아붙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학문의 주권이 없는 거예요. 학문의 주권이. 네, 참 가슴이 아픕니다. 이런 문제들 또 스마트폰 영상물 유아기 언어 발달 방해한다. 이거 제가 계속 얘기했잖아요. 스마트폰 영상물이 언어 발달을 방해한다. 그러니까 언어 발달이 나기 위해서는 사람과 주고받아야 돼요. 이게 뭐야? 사과, 잘했어. 이게 뭐야? 코, 그래 잘했어. 코코코코코코 귀, 이건 뭐야? 귀,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스마트폰은 일방적이잖아요. 그 여기서 인성을 못 배우는 거라니까요. 사람은 어때요? 우리가 예쁜이가 됩시다. 예쁜이 이렇게 하면서 아이랑 같이 웃어주면서 공감을 배우게 되고 감성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아이고 이거 하니까 치료가 되네요. 심리 치료가 되네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해서 감성을 배우고 인성을 배우는 건데 스마트폰에 무슨 인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방적인 언어 자극으로는 언어를 못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부모님들이 이 스마트폰 막 틀어주면은 아이가 언어를 배울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에요. 언어는 엄마한테 직접 상호작용으로 배우는 거예요. 상호작용으로. 그러니까 제가 외국인들한테 이 한국어를 가르치면서도 가장 중요한 원리를 언어 상호작용에 둬요. 그래서 저한테 배운 학생들은 언어가 금방 발달이 됩니다. 왜? 제가 원리를 아니까. 제가 언어 발달 전문가거든요. 예? 언어 발달 지도자들을 많이 양성하고 이걸 통해서 심리치료를 양성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제가 외국인들한테 한국어를 가르칠 때 중심은 뭐냐면 상호작용이다. 언어 상호작용. 그 상호작용 위주로 가르치는 거예요. 계속 상호작용 하는 거예요. 예? 시장에서 뭐예요? 그러면은 꽃을 사요. 아, 그래요? 네. 또 뭘 사요? 아, 고기를 사요. 아, 그래요? 또요? 아, 빵을 사요. 아, 그렇군요. 이렇게 언어 상호작용을 한다라는 겁니다. 네, 유아 스마트폰 중독 심각, 주의력 결핍 장애 징후. 그러니까 주의력 발달 장애가 생기는 거예요. 주의력 집중. 그러니까 집중력이 1세, 2세, 3세가 올라갈수록 좋거든요. 그러니까 이 집중력 발달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과잉 행동 장애. 그래서 행동이 막 과잉인데 행동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행동을 조절하게 되고 언어를 조절하게 되고 심리를 조절하게 되고 감정을 조절하게 되는데 여기서 이게 발달이 안 되면 감정 조절 못하는 장애, 예? 또 언어 조절이 잘 안 되는 거예요. 헛소리가만 나와버리는 거예요. 예? 또 행동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사람을 찔러 죽일 수도 있는 겁니다. 이런 장애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유아 10명 중 3명이 스마트폰 중독. 네, 굉장히 위험하죠. 네. 제가 이 학벌 없는 사회, 학벌주의 조장, EBS 규탄. 예, 이게 제가 나오죠. 지금 학벌주의 제가 굉장히 위험하다고 얘기했죠. 또 나르시시스트 리더를 주의하라. 이들은 자기가 여기 왕관 쓰고 앉아있죠. 사람들이 여기 떠받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좋아하는 거야. 예? 양심의 가책을 못 느끼고 사람들을 이용해가지고 끊임없이 자기가 그런 지위에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예? 나르시시스트들. 이들의 특성이 뭐냐면 끊임없이 책임을 안 지고 변명만 해요. 변명만. 예? 변명만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들은 공감 능력이 없어요. 공감 능력이 없는 거예요. 끊임없이 다른 사람을 이용해가지고 자기의 인기를 채우는 거예요. 인기를 채우는 거. 그래서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이 나르시시스트를. 그리고 소시오패스, 전 인구의 4%가량 양심 가책 못 느껴요. 이들의 특성은 양심의 가책을 못 느껴요. 근데 이들이 중국하고 한국하고 이 유교 국가, 이 베트남 이런 데 많아요. 네? 일본에는 영국어가 일본에는 좀 적습니다. 왜냐하면 일본은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완전 그 유럽화돼 있어요. 그 사람들은 완전히 그 어떻게 보면 탈동양화를 해서 유럽의 좋은 부분들을 이렇게 받아들인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이들이 뭐 진짜 우리가 배워야 될 거, 뭐 일본이 뭐 독도는 우리 땅이다, 자기네 땅이다 그러는 거는 아주 그거는 회초리를 쳐야 되는 거고요. 이들이 보면은 작은 차를 사용해요. 그리고 집도 작게. 이거 굉장히 좋은 거라고 저는 봐요. 허세주의가 없는 거예요. 허세주의. 중국 가보세요. 의리의리하게 그냥 과시하고 베트남도 과시하고 막 그러거든요. 그 의미 없는 건데 왜 무슨 집을 의리의리하게 줘놓고 그냥 뭐 사람도 한두 사람 살 걸 가지고 과시하는 거예요. 과시. 예? 근데 일본은 그런 게 없잖아요. 차도 소형, 그리고 그 뭐 진짜 어르신들도 열심히 또 일하시는 그러한 모습들, 이런 것들은 우리가 배워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 독도 우리 땅이다. 뭐 또 저 위안부 문제 가지고 문제 일으키는 거는 회초리를 쳐야죠. 네. 그래서
소시오패스 전 인구의 4%가량. 그러니까 소시오패스가 양심의 가책을 못 느끼고 이들이 거짓말을 엄청 잘하고 다른 사람을 이용해 갖고 자기의 목적을 채우기 때문에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 된다? 끔찍하지 않나요? 이런 사람이 국회의원 되고 장관 되고 나라 망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의사 되고 변호사 되고 판사 되고 검사 되고 나라 망하는 겁니다. 이들이 머리가 좋기 때문에 거짓말을 참 잘해요. 예,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이거. 그래서 이들이 제가 노인을 폭행하고 때리는 20대를 정상적 발달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임신하기 전부터 예비 부모 교육을 해야 된다. 예비 부모 교육. 예비 부모 교육을 해서 진짜 제일 먼저 황금 만능주의 그리고 이기주의, 예? 탐욕주의에서 벗어나게 하고 학벌주의, 외모지상주의, 출세주의에서 벗어나서 아이가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끔. 그게 가장 중요한 거. 그리고 아이가 발달되기 위해서 아까 스마트폰 이런 게 아니라 직접 상호작용해야 하는 거. 그리고 정치인들은 자기 배에 채우려 하지 말고 국민한테 지원해 줘야 돼요. 그래서 국민들이 육아 생애 계속 성인이 될 때까지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 만들어야 돼요. 예, 그렇게 하면은 우리가 저출산 고령화 문제 해결할 수 있고요. 직접 지원해 줘야 돼요. 직접 지원. 18세까지. 성인이 될 때까지. 그래서 우리가 이혼할 때 보면은 양육비 문제로 우리가 성인이 되기 전까지 양육비 문제를 가지고 굉장히 그 어려움을 겪는데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아이가 양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끔 해주는 거예요. 성인이 될 때까지. 그렇게 되면 저출산 고령화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아이가 내 아이 소중해. 그래서 자기 자식 이기주의에 빠지면 안 돼요. 자기 자식 이기주의가 아니라 아이가 잘못할 땐 엄하게 혼내줄 수 있는 부모가 돼야 돼요. 예전에는 회초리 들었지만 지금 회초리 드는 게 안 되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진짜 잘못했을 때 엄한 부모가 돼야 돼요. 엄한 부모. 그래서 우리가 부모는 진짜 사랑도 해주지만 엄격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자식이 잘못했어. 그래갖고 얘야 너 이렇게 게임하고 이렇게 밤에 잠도 안 자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 아버지가 뭔데 나한테 그래? 뭐 이러면은 아니 너 이 자식이 어디 아버지한테 그래? 이러면은 엄마가 당신 뭔데 왜 애한테 그래? 이렇게 돼버리는 거야. 엄마가. 그렇게 되면은 이제 아니 이 사람이 애가 잘못되고 있는데 지금 뭐 하는 거야? 하면서 그냥 막 집안이 개판이 되는 겁니다. 막 싸우고 경찰이 오는 거예요. 경찰이 와서 또 왜 뭐 여기서 가정 폭행이 있습니까? 경찰서로 가십시다. 그러니까 아니 이 사람들아 무슨 여기 무슨 폭행이 있다고 나를 경찰서 데리고 가? 그 자식 놈이 이제 저 때렸어요. 그러면 아버지 입건 되는 거예요, 그냥. 예? 그러니까 엄마들도 정신 차려야 되고 아빠들도 정신 차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리 와봐라. 여기 앉아봐라. 얘기 좀 하자. 지금 대화를 하는 거예요. 대화를. 지금 이렇게 하는 거 옳지 않다고 생각하지 않니? 어떻게 생각해? 아빠는 좀 그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어떠니? 너 생각은 어떠니? 그래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얘기가 안 통한다 그러면 다음에 하자. 다음에 대화를 하자. 나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근데 그게 이제 청소년 시기 넘어가면은요 힘들어요. 그래서 유아기 때부터 교육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엄마도 예비 부모 교육을 받아야 되고 부부 교육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당신 왜 아이한테 왜 내 자식이 소중하니까 아버지한테 너 당신 왜 내 아이한테 이렇게 그러니까 내 아이는 아니야 뭐 이러면서 막 싸워. 예? 그런 경우가 있어요. 또 엄마가 야단을 칠 때 아빠가 또 그러는 경우도 있어요. 엄격할 땐 엄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의 원칙, 잘해줄 때는 정말 잘해주지만 사랑을 표현해주고 하지만 잘못했을 때는 엄격한 부모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엄격한 부모가. 그렇지 않고 그냥 잘못해도 내 자식, 잘해도 내 자식, 다른 사람한테 잘못해도 내 자식 하다가 자식한테 이제 나중에 뒤통수 맞습니다. 그래갖고 자식이 이제 부모한테 욕하고 화내고 때리고 그때는 어때요? 뿌린 대로 거둔 거예요, 그냥. 할 얘기가 없습니다. 네. 가슴이 아프네요, 그쵸?